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부채 의존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 라는데 믿기지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 내정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죠.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부채 의존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전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PF 시장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일단 정책을 봅시다. PF 시장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정책들을 쓰고 있어요? PF 시장에 금융규제 완화해주고 있고 대출 늘려주고 있죠. 즉 PF 시장을 정리할 생각이 없단 소리예요. 근데도 왜 계속 정리한다고 할까요? 이번에 금융위원장 뽑힌 사람에 대해서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 거시경제 정책통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업적이 뭐가 있냐?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 구조조정 과정에 관여해 기업 구조조정 분야 경력을 인정받고 있다. 즉 구조조정에 대비를 하겠다.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커다란 구조조정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요 똑같아요. 부채 의존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 근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PF 정리하겠다. 근데 정리 안 하는 정책들만 쓰고 있는데 말은 계속 정리하겠다고 하죠. 가계부채 억제하겠다. 계속 이렇게 해놓고서 금리 낮춰주고 스트레스 DSR 연장하고 전세 DSR 시행 안 하고 이제 말만 억제하겠다고 하지 억제 안 하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요. 가계부채를 부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계부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PF 살리면서 PF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조조정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너져도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했고 PF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PF 시장에 지금 뭐 자기 자본이 없네, 자기 자본을 늘리겠네 라고 해놓고서 PF 시장에 들어오는 것들 보면은 뭐 자기 자본은 5%로 시작하죠. 브릿지론 같은 경우 저축은행도 뭐 많아야 20%고 근데 이게 너무 적다. 자기 자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주금공에서 90% 빌려주도록 만들고 있죠. 근데 무너지면 할 말이 있어요. 자기 자본 비중이 낮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근데 엄청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5에서 10% 정도 수준이다. 근데 엄청 무너지게 생기니까 금융지원 들어가는 거. 결국에는 명분 싸움이다. PF 시장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여태까지 많이 남겨먹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없을 테고 지금 분양가가 더 올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공사비 인상, 뭐 땅값 인상, 인건비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공사비도 많이 안 올랐고 인플레이션도 거의 디플레이션 수준이었고 인건비도 그렇게 높지 않았던 코로나 시기에는 분양가가 왜 그렇게 많이 뛰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럼 올라가는 만큼 받으려면 원가를 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가를 안 까죠. 왜? 귀가 구린 사람들이 안 까지. 귀가 구리지 않으면 까겠죠. 나훈아 같으면 책상에 올라가지고 벨트까지 풀었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럼 구조조정 전문가가 왜 왔을까? 그리고 PF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을 왜 계속 할까? 라는 건요. PF 시장에 대해서 계속 살리고 계속 지원이 들어가도 느끼는 바는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구조조정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됐냐? 자, 뭐 구조조정, 동부그룹 구조조정 한번 볼까요? 회계사가 본 기업 역사, 동부그룹 구조조정. 자,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죠? 2014년. 터지고서 여러가지 계속 문제 좀 터졌을 때, 유동성 문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돼서 유동성 문제가 터지고, 2013년에 동양그룹 사태 이후 실체를 드러내면서, 여파로 해외채 시장도 박살났고, 결국엔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아까 현대에도 이야기 나왔었죠? 동부 익스프레스, 동부 수강, 동부, 당진, 항만 등의 지분 매각하고 동부건설 소유의 이런 것들도 매각하고 그래서 팔고 팔아가지고 여러가지 다 정리하고 가볍게 해서 한숨 놓고 겨우 정리를 했다. 지금 태영건설 시작했죠. 태영건설 사태가 또 터지지 않게 하는 이유는 지금 PF 구조조정이 들어간 게 아니라 PF 지원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4월 위기설부터 계속 나왔는데 왜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 계속 나오는데도 안 터질까요? 계속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금융당국에서 PF를 정리하겠다는 건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지금 태영건설 살리려고 뭔 짓 했어요? 태영건설한테
소각장 사업 추진 주고, 태형건설한테 도로 수주 주고, 살리려고 저러는 거잖아요. 저게 태형건설 하나니까 저렇게 되는 건데, 아까 보셨죠? 금융당국에 의해서 현대, 한진과 함께 동부그룹까지 추진했고, 구조조정 들어갔고, 동양그룹 사태 터지고, 이때는 한두 개가 아니니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지원해주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구조조정에 들어갔던 거죠. 물론 태형도 구조조정에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처럼 안이하게 태형처럼 구조조정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러 개가 터지면. 거기다가 터져가지고 구조조정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연관 업체들도 영향이 가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헝다 터지고 비구이안 터지고 하면서 대형 건설사도 우르르 터졌죠. 왜냐면은 거기는 연결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정부가 주도를 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한 철도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자 보상 배율이 뭐 1은커녕 거의 0.5 수준인데도 계속 정부에서 일감을 주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고 2019년 정도에. 그런 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고, 우리나라도 딱 그렇게 돼 상황이에요. 금융 구조조정 전문가가 왜 하겠냐. 자, 여태까지 금융위원장이 하던 게 뭐가 있었어요? 기업을 위해서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부동산을 위해서 쓰는 게 열받는 거죠. 기업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네. 부동산 기업만 살린다고 다른 기업 다 죽이니까 문제인 거고, 결국엔 기업을 살려가지고 이게 낙수 효과가 될 수 있는 곳들은 살리는데 도와주는 게 맞는데 부동산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PF 시장에 앞으로 구조조정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전에 김지영 금융위원장이었죠.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말실수한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말실수를 했냐면요, 이복현 금융위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금융위원장이 할 일을 금감원장이 다 하고 있어요. 금감원 뭐 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이에요. 금융시장에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고 부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사람의 역할이 금감원장인데, 지금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은커녕 거의 무슨 하는 총재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독하라고 했더니 거기 와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실수를 했잖아요. 하는 일이 하도 금감원이 해야 될 그 영역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금융위원장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누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했죠. 이걸 가지고 부동산 살리기다, 부동산 부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뒤늦게 금융위원장이 와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잖아요. 하는 일이 없었다는 소리죠. 근데 이번에 이복현 금융위원장이랑, 제가 또 이런다니까? 이번에 신임으로 취임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랑 이복현 금감원장 만나가지고 PF랑 가계부채에 대해서 금융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잘 알고 있고 막 둘이서 인연이 있고 업무를 알게 돼서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뭐 친구다, 막 이런, 둘이서 시너지를 엄청 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뒤치다꺼리 하러 온 거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직책을 후임으로 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력을 봐야 돼요. 저희가 박상호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했죠. 박상호 국토부 장관이 어떤 사람이다?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시장 부양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다.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렇게 안 한다. 정부 말 들을 이유도 없고. 왜? 정부 말 들어가지고 같이 날아간다. 특히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여론이 굉장히 많죠. 내인격도 빨리 왔고. 근데 거기에 묶여서 같이 날아가 버리면은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대선 후보로도 나오려고 당내 경쟁에도 들어가고 그만큼 꿈이 큰 사람인데, 내가 왜 이 사람이랑 엮여 들어가야 돼? 그러면 부동산 부양시키는 게 이게 여론이 좋겠어요? 아니면 여론이 더럽겠어요? 이번 정부 왜 당선됐어요? 왜 당선됐어요,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심판으로 당선됐는데 부동산 부양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희룡은 발 뺀 거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부동산 부양정책 전문가.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박상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가 왔다? 그게 뜻하는 바가 뭐겠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PF 시장에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보시면 그래요. PF 연체율 계속 올라가죠? 근데 인허가 착공이 줄고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사는 땅은 어떡할 거예요? 인허가 착공 왜 안 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연장하는 거죠. 연장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실 PF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경매가 되는 거고. 그걸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연장하더라도 이자만 잘 갚으면은 정상 여신을 유지를 해주겠다. 근데 이자를 계속 갚으면서 애물단지가 되는 걸 누가 들고 있겠냐? 일본에 왜 영연주택이 많을까요? 만약에 그걸 비싸게 팔 수 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영앤주택으로 안 내놓겠죠. 근데 가지고 있어봤자 계속 세금만 내는 애물단지니까 영앤이라도 팔려고 하는 거죠. 그 땅도 계속 이자만 내는 애물단지가 되면은 그걸 왜 계속 갖고 있겠냐. 전국무예로 나오지. 이게 현재 상황이다. 즉 부동산 PF에 대한 연체율이 굉장히 높고 지금 건설사 무너지는 것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또 역대 최고 또 찍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또 역대 최고였고 작년 상반기에도 또 역대 최고였고 연체율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부실채권 규모 계속 늘어나고 있죠. 경매 규모 계속 늘어나고 있죠.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위기 안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냄비 속에 개구리다. 그러니까 그 개 구린 소리나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또 총선도 끝났고.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될 건 뭐다? 왜 PF 시장에 대해서 강력 규제를 이야기를 했다? 시장 뒤로는 풀어주면서 PF 시장 터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구조조정이 눈앞에 왔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온 거다. 이게 답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